네,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이지우 미용 시술학이라고 해서요. 이번 시간부터 제1강 모발 과학 기초 이론과 실전 시술학 이론이라고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단락단락으로 교육을 올리다 보니까 기초나 열법 입문을 이제 하시는 분, 또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시작하면서 또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시간부터는 제 1강으로 시작을 해서 쭉 갈 겁니다. 가는데, 모발 과학 기초 이론과 실전 시술학 이론이라고, 제가 교육을 합니다. 자, 모발 과학 기초 이론은요, 모발 과학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발의 구조라든지 기능 같은 부분, 미용사가 알아야 될 부분만 제가 교육을 할 것입니다. 더 깊이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기초를 다지고 나서 또 책들을 찾아본다든가, 실질적으로 단백질, 아미노산 구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모발 내에 어떤 불필요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전에서 시술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급하지 않는 그런 이론들은 다 배제시키고요. 딱 미용 시술 사롱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론만 제가 모아서 간략하게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강부터 시작해서 이론 교육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술 교육은 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또 공부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발의 구조와 기능을 강의를 하고요. 모발의 구조와 기능은 모발 과학 이론입니다. 우리가 모발의 구조는 어떻고 기능은 어떻다 정도는 기초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모발의 종류와 특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쭉 이제, 1강, 2강에서 기초를 다져 나가면, 모발의 종류와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손상 모발일 경우에는 더더욱 모발의 종류, 버짐 헤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들어가고요. 세 번째 모발과 헤어 시술까지 제가 오늘 교육을 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발의 종류와 특성을 알았으면 모발에 따른 우리 미용실의 헤어 시술들을 간략하게 기초적인 거를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스케치로 제가 그렸습니다. 사실은. 그려가지고 좀 알기 쉽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렸는데요. 자, 기본적인 기초적인 모발에 대해서만 찍고 갑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모발이라고 제가 봤을 때요. 여기 이 부분이 두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피를 기준으로 해서요. 위쪽은 우리가 모관부라고 말을 하고요. 밑쪽은 모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용 지금 헤어 시술은 모관부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피에 들어가면 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기초적인 구조 정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케치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들은 이 두피를 기준으로 하여서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 것을 모관부라고 하는데요. 모근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면요. 모발은 이렇게 밑에서 모낭에서 모근이 영양을 먹고 머리가 자랍니다. 이렇게. 요게 모낭이고요. 주머니입니다. 여기서 모근, 모발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피지선이라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도. 그래서 모관부, 모근부 정도, 그리고 두피. 요 정도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피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발을 공부를 합니다. 헤어 시술을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에 두피 밖으로 나와 있는 모발. 자, 모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발의 구조와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발은요, 이게 모발은 이제 확대한 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발은 모표피와 모피질과 모수질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표피가 거의 한 모발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15%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피질이 한 80%, 그리고 안에 모수질,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했냐면 모수질이 있는 모발이 있고요, 없는 모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애기들 모발, 그리고 외국인 그 금발머리, 이런 모발들이 모수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수질 또한 있는 모발도 불규칙하게 있고요. 그리고 텅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나무 같이요.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표피가 우리 모발을 싸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그 모표피는요, 이렇게 그 파이 같이 물고기 비닐 같다고도 설명을 하지요. 기와집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첩되는 모양으로 모표피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보통 큐티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표피 안에서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용 시술에서 필요한 것만 찍고 가면 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또 따로 심화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문헌을 찾아서 보거나.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술에서 그렇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표피는, 자, 역할은 뭐냐? 모표피의 역할은요, 이 모발을 감싸고 지켜줍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마찰과 충격으로부터, 그리고 화학적인 알칼리로부터, 또 어느 정도의 알칼리로부터 지켜주고, 굉장히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얘가 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표피가 가장 무너질 때가 강알칼리입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강한데, 그 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15% 정도의 외벽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안으로 모피질이라는 공간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모피질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피질이라는 공간이요, 모발의 그 인장 강도, 그리고 탄력성, 유연성, 그리고 색깔, 모발의 모양까지 결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모표피는 벽인 거죠. 그죠? 그리고 모피질은 안에 물질들입니다. 그죠? 감싸고 있고, 얘가 결국은 얘를 감싸기 위해서 모표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피질이라는 공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화학적 시술을, 물질을 이동하여서 이 단백질 성질을 이용하여서 시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알칼리 시술이 미용 시술을 하는데요. 거의 다 그 큐티클 안에 침투를 시켜서 모피질 안에 단백질 성질을 이용하여서 펌을 하고, 열펌을 하고, 일반 펌을 하고, 또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피질이라는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자, 모발은 모피질,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이루어졌다 정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모피질입니다. 모피질인데 그 흡사도 그 마늘같이 생겼지 않나, 그죠? 그래서 요 사이 공간들이 다 단백질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모발에 여기 내가 pH 농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미용실에서 쓰는 모든 물질들이 pH가 얼마다라고 우리가 제품 회사에서 출고될 때 법적으로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pH의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모발의 pH,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도 pH 4.5에서 5.5까지가 가장 안정된 상태입니다. 모발의 등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도 세수하고 스킨을 바르는 이유가 pH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른 물질을
침투를 시키듯이, 그죠?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도 가장 안정된 pH 등점점. 모바일이 가장 안정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4.5에서 5.5입니다. 그래서 pH를 쭉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pH 0에서 14라고 설명을 제가 써놨는데, 모발의 pH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수소 이온 농도를 우리가 이제 정해놨습니다. 기호를 pH라고. 그래서 pH 농도를 제품을 출시할 때 그 pH가 7이다, pH가 뭐 4다, pH가 8이다. 여기에 따라 이제 알칼리가 되고 중성이 되고 산성이 되고 그 pH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0에서 우리나라는 10 이상은 폼제가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써놨지만 10 이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품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요. 물이 보통 우리가 중성이라고 합니다. 7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은 중성. 그죠? 그리고 요 위에서부터는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폼제들을 보면 거의 다 8 이상입니다. 열 폼제 같은 경우에는 8점 얼마면 보통 손상모 폼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9점 얼마라 하면 이제 건강모 폼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 이하가 떨어지면 중성 폼제, 뭐 산성 폼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산성 폼제도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뭐 7 이하 되면은 산성 샴푸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산성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이상이 되면 당연히 알칼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점 모발은요 결국은 등정점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시술에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알칼리 시술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안정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4.5에서 5.5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 그럼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pH 4.5에서 5.5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된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4.5 이하. 자, 4.5 이하가 떨어지면요. 산성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케라틴이 응고되어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응고되어 딱딱해지는 상태입니다. 5.5 이상은 알칼리 상태라고. 자, 여기서 왜 5.5 이상 알칼리 상태로 표현을 했냐면요. 등정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등정점 기준으로 해서 알칼리 상태. 열펌에 공부를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이 등점점 이상 되는 거는 알칼리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받아들인 상태를 손상이 심한 경우에 물질을 받아들인 상태가 중성 상태 정도를 도포를 해도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팽윤이 됩니다. 등점점 이상이 올라가며 모발은 팽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열을 하고 가스분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드라이어 사용 시 주의 이랬는데 뭐 이거는 드라이어보다 더 우리가 시술이 더 손상되는 시술이 많이 하지 않나, 그죠? 자, pH 농도는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롱에서 우리가 제품이 보면 pH의 기준을 가지고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pH가 7 이상 되면 알칼리다, 뭐 7 이하 되면 산성이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알면 더 좋겠지만, 그죠? 자, 알다시피 산성 쪽은요 딱딱해지는 성질이고요, 알칼리는 풀어지는 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쪽에는 미역 같은, 그죠? 미역 같은 그런 물질이고 이쪽에는 돼지고기 같은 비교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딱딱해지고 흐물거려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모발의 종류와 특성. 자, 모발의 구조를 아까 전에 모발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모발의 종류와 특성을 또 기본적으로 크게 알아야 됩니다. 모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 공부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크게 우선 나눠보면요. 형태적인 종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모발에 이제 직모고요. 그 다음에 파장모라고 이야기하고 충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직모는
보시다시피 두피를 기준으로 거의 꼿꼿하게 올라오죠. 모근에서, 모낭에서, 그죠? 꼿꼿하게 올라오는 직모, 말 그대로 직모입니다. 직모. 그래서 그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골고루 돼 있게 해서 당연히. 자, 그리고 그 다음 파상무라고 표현을 해놨는 거는요. 쉽게 설명을 하면 곱슬머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곱슬머리. 곱슬머리. 웨이브진 곱슬머리가 정확한 표현이게 되겠죠. 웨이브진 곱슬머리. 자, 직모는 황인종들에게 많고요. 크게 나누면. 파상무는 서양인들한테 좀 많고요. 곱슬머리, 웨이브진 곱슬머리. 자, 요거는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그리고 충모가, 자, 흑인종들한테 많은 모발인데요. 당연히 굉장히 더,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해서 한눈에 봐도 심한 곱슬이랑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보면, 나와 있는 모양이 벌써 모낭에서부터 직모는 일직선으로 나오고요. 파상모는 요 정도 굽어져서 나옵니다. 자, 충모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틀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 흑인 곱슬이죠. 그죠? 자, 모발의 종류를 크게 3종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직모, 우리 황인종들이, 동양인들이 직모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나눈 겁니다. 자, 우리 또한 파상모, 충모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죠? 또 직모 중에서도요, 연모가 있고요, 큐티클 뜯고 모발이 있고요, 또 굵은 직모가 있고요, 약간 또 모발이 좀 약간 이렇게 비어 있으면서 또 직모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기초 교육입니다.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모, 파상모, 충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발 진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모발이, 자, 직모는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죠. 자, 파상모, 충모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헷갈리는 모질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기에는 흑인 곱슬인데 파상모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도 이런 이론은 없습니다. 저는 제 교육은 실전에서 다 만들어 놓은 실전 이론이기 때문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 분명히 곱슬이 심하다고 생각할까 시술을 했는데 결과물이 잘 나왔어요. 쉽게. 근데 다음번에도 똑같이 들어갔는데 안 나왔어요. 자,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두피에서 곱슬머리들은 조금 심하다. 그러면 두피에서 끝에서 모근 올라오는 두피에서 모발이 어느 정도 뒤틀어져 있냐를 한번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에서 나오면서 또 뿌리에서 한 0.5cm나 1cm 정도는 뒤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나오면서 막 이렇게 된 곱슬머리들이 파상모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기는 조금 덜 흑인 곱슬 같은데 뿌리 들어보면 완전 충모인 경우도 간혹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발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모, 파상모, 충모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발과 헤어 시술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모발의 기본 구조를 알았고요. 자, 그 다음 모발의 종류도 크게 알았고, 그리고 pH 정도, 개념 정도 알았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죠. 자, 그러면 모발과 헤어 시술. 자, 우리 미용실에서 시술하는 시술들이요, 크게 나누면 물리적 시술이 있고 화학적 시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시술은요, 모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지 않는 시술입니다. 어떤 시술이냐, 예를 들어 드라이, 고데, 클리닉, 업스타일, 샴푸하면 돌아오잖아, 그죠? 물리적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화학적 시술은 모발 내에 아까 모피질 안에 이 공간에 단백질 성질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시술이 화학적 시술입니다. 샴푸에도 돌아오지 않죠, 그죠? 대다수의 미용 시술입니다. 알칼리 시술들. 염색, 탈색, 블랙백이라든지 다 모든 탈색, 폼, 일반 폼, 직폼, 열폼 등. 알칼리 시술. 자,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샴푸해도 그 전 모질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리적 시술은 샴푸하고 나면
돌아가고, 화학적 시술은 샴푸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화학적 시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모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났다. 그거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시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모발 형태 변형 물리적 시술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왁싱이나 매니큐어, 천연해나 우리 시술 많이 하죠. 아직도 하는데 이 시술은 물리적 시술입니다. 사실은. 왜냐? 왁싱 매니큐어는 모발 밖에 코팅을 하는 거죠. 자, 모피질 안에 단백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변성을 일으키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천연해나 안에 단백질 안에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단백질을 건드려서 변형시키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물리적 시술이긴 한데 왜 모발 형태 변형이라고 제가 붙였냐면요. 왁싱, 매니큐어, 천연해나 분명히 화학적 시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태가 변형돼 버려서 우리는 그 다음 시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죠? 또 샴푸한다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시술학, 미용 시술학이니까요. 실전 시술학이니까. 자, 그래서 물리적 시술과 화학적 시술이 있다. 미용실에는 요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발 손상의 원인을 조금 짚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인은 모발 손상 심한 원인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미용하시는 분이나 뭐 미용 안 하시는 일반인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서 조금 차후의 교육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짚어드립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 대개 보면 모발 손상의 원인이라고 우리는 뭐 탈색, 염색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우리는 열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시대는 다 손상모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나눴습니다. 자, 보면 건강한 상태 모발인 상태의 손상 원인. 뭐 아무것도 안 한 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원인이 되겠나? 모발 손상이. 당연히 탈색, 블랙. 자, 순서에 따라 조금 더 강도에 따라 순서를 매겼습니다. 1번이 제일 세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탈색. 자, 당연히 블랙백에 탈염 속합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가장 손상이 될 때 탈색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염색. 그 다음 일반 펌. 그 다음 직펌, 열펌. 기술이 물론 열펌이 시술을 잘못하면 탈색만큼 손상이 일으키고 더 일으킬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편적인 지금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시는 미용사 분들 기준입니다. 건강 상태에서 우리가 미용 시술을 했을 때입니다. 자, 직펌, 열펌, 그리고 당연히 홈스타일링, 열기기 사용, 뭐 매직기라든지 고데기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하고요. 자, 컷 테크닉이라고 왜 추가를 했냐면요. 지금 또 한 번씩 그걸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발을 절삭하는 컷 테크닉을 잘못해서 모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틴닝을 친다든가 모발 커트를 잘못해서 모발 끝을 절삭을 이쁘게 딱 이렇게 하지 못하고 미숙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레이저로 긁는다든가 그러면 손상이 됩니다.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놨고, 자, 요걸 보시면 손상된 모발일 경우에 모발 손상의 원인이라고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왜 빼놨는지 밑에가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는 탈색, 매니큐어, 왁싱. 자, 여기는 매니큐어, 왁싱이 있습니다. 자, 왜 여기 넣어놨느냐? 건강한 상태에서 모발에 매니큐어를 입히면요. 떨어질 때 큐티클을 건드리지 않고 매니큐어는 떨어집니다.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그죠?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손상을 덜 일으키는데, 자, 손상된 상태에서 매니큐어, 왁싱, 이 시술은요, 두 번째로 제가 올려놨죠. 엄청난 손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직도 손상된 모발을 덮기 위해서 고객들이 매니큐어를 해두려면 매니큐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손상된 모발에 매니큐어를 입히면요, 이 매니큐어가 떨어질 때,
손상되어 있는 큐티클을 다 뜯어버립니다. 자, 혹은 입힐 때 벌써 모발 외벽에 코팅이 되는 게 아니고 구멍이 나 있는 단백질 유실이 되고 있는 그 사이로 매니큐어 물질이 들어가서 덕지덕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보면 모발 끝에 매니큐어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색깔이 남아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손상된 모발 매니큐어 왁싱 굉장히 위험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마하고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미용 입문하시는 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염색 천연해나. 자, 천연해나도 마찬가지. 여기 없죠. 그죠? 근데 여긴 있습니다. 천연 해나도 해나 좋습니다. 천연 가루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상된 모발에 천연 해나를 도포를 하면요. 해나 가루가 외벽, 내벽의 사이사이 덕지 붙어서 굉장히 안 좋은 거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놨고요. 당연히 일반 펌, 직펌, 홈스타일. 그리고 화학물질 잔류. 여기는 없고 여긴 또 있죠. 그죠? 손상된 그 구멍이 나 있는 그 모발 안쪽으로 우리가 바른 클리닉 단백질이라든지 헤어 에센스라든지 그런 거를 바르는 거를 잔류를 합니다. 잔류를 해서 모발에 차후에 시술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던가 모발이 뭉친다든가 또 간혹 보면 우리가 왜 새치 염색하다 보면 모발 끝이 이게 막 잔류하죠. 그죠? 거기, 그런, 비슷합니다. 화학물질 쌓이는 거. 건강한 모발보다 당연히 손상 모발이 쌓입니다. 자, 생활 습관.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든가, 손상이 심한 모발이 수영을 자주 한다든가, 사우나를 자주 가신다든가, 또, 해수욕을, 즐긴다든가, 이런 경우 생활 습관도 넣어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발의 구조를 알았고요. 모발의 어떤 화학적 시술과 물리적 시술을 알았죠. 그리고 모발 손상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모발의 헤어 시술에 어떤 원인으로 모발이 손상이 오면 모발 조직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가 채워줘야 되나 요거까지만 강의를 하고요. 2강에 다시 교육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단백질,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합했는데, 건강한 모발은요,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자, 열펌의 이론에 들어가서 여다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쉽게 제가 1강은 굉장히 쉽게 풉니다. 자, 이 결합이 끊어졌다는 건 손상이 됐습니다. 그죠? 손상이 됐습니다. 손상된 끊어진 조직을 제가 쉽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모발 구조와 가까운 조직, 외부, 인위적인 물질입니다. 비너스도 되겠고요. 당연히 비너스는 강력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구조가 비슷한 조직을 자, 인위적으로 우리가 채워주면요. 얘가 쏙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만큼 이 시술이 이 시술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냥 클리닉은 물론 비너스로 하면 시술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지만 클리닉은 빠지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채워서 복구 공정으로 해서 우리가 시술을 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꼼꼼하게 해서 채워졌을 때 좀 깁니다. 다시 말해서 손상이 심한 모발을 복구 클리닉 하는 것과 복구 매직 시술을 공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펌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1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지금 이론은 거의 한 3강 정도까지 제가 미용 시술학을 교육을 올리고요. 이론 시술학입니다. 이론 시술학을 올리고 그리고부터 실전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실전은 실질적으로 올라가 있는 걸 교육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펌 지금 창업자 교육이 들어가면 실전은
오셔서 교육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그게 맞지 않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1강부터 제가, 올릴 것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자, 미용 입문하시는 분들, 또 열펌 입문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어려운 모발 이론,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이론은 배제를 시키고요. 실존 시술 이론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1강부터요. 제대로 차근차근 빨고 가시면 됩니다. 열펌은 1년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도달을 못합니다. 미용 기초부터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함께 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